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KT1 웅비의 후속 기종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전에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본 훈련기 사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나 해서 올리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그분 이야기를 듣고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당장 카이에서 전동모터 4개를 탑재한 전동모터형 기본 훈련기를 선보였죠. 카이는 2021년 마덱스에서 기존의 터보프로 방식의 기체가 아닌 4개의 전동모터로 가동되는 기본 훈련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은 정확히는 KT1 전체를 대체하는 기체는 아니었고 수송기 조종사만을 위한 기체라고 했죠. 그리고 카이에서 기존 KT1 기본 훈련기의 후속기로 제안했던 게 바로 제트 훈련기였습니다. 체코의 L-39Z 훈련기 같은 아음속 제트 훈련기를 기본 훈련기로 개발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안은 누가 봐도 카이의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수요도 그리 많지 않은 수송기 조종사를 위한 전동모터형 훈련기를 별도로 개발하자는 건 카이가 결론은 국가 자금을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UAM 기술 기반을 개발하겠다는 게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뻔히 보였죠. UAM이 미래의 각광을 받을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UAM이라는 것 자체가 전동모터 기반으로 비행하는 비행체이므로 그에 따른 모터 기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수송기 조종사용 훈련기를 통해서 정부 자금으로 기초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속내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훈련기를 제트 훈련기로 개발하자는 안도 너무 속내가 뻔해 보였죠. 당장 FA50은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지만 FA50이 항상 수출에 실패하고 고배를 마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순수하게 훈련기로만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수출입니다. 순수하게 훈련기로만 사용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FA50은 너무 고가의 고성능이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FA50이 패배했죠. 당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호주의 훈련기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호주 같은 경우도 공격기 겸 훈련기가 아닌 순수하게 훈련기 목적의 기체를 원하고 있기에 FA50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바로 이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음속 제트 훈련기를 개발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본 훈련기를 아음속 제트기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속내가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나 당장 수송기 조종사용 훈련기는 우리가 몇 대나 필요할까요?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기의 양을 생각했을 때 이것만 별도로 개발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 훈련기를 제트기로 만든다는 것도 기본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훈련조종사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막 기초 과정을 수료한 초보 조종사들이고 겨우 경비행기를 조종해 본 게 다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제트기를 타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혹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기본 훈련기로 제트 훈련기를 운용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그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중간 탈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이가 기본 훈련기를 제트기로 개발하자는 안은 솔직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카이 본인들만을 위한 계획이었죠.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럼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이야기는 작년 말에 열린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2에서 카이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카이는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왜 KT1이 교체되어야 하는지 KT1의 문제점부터 알아야겠죠. 우선 KT1 웅비는 엔진의 출력이 낮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KT1 웅비의 엔진 출력은 950마력으로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에 밀려서 많이 탈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KT1은 오래전부터 엔진의 교체 필요성이 항상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의 부족 문제입니다. 작년 2022년 4월경에 훈련 중이던 KT1 2대가 충돌해서 탑승한 4명의 조종사분들이 전부 순직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당시 KT1에 좀 더 많은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KT1은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KF-21보라매를 개발하면서 각종 충돌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개발했고 이걸 T50 계열기들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KT1에도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T1의 조종 시스템들이 이제는 구식이라 KF-21 조종사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KF-21은 일체형 모니터를 쓰는 등 새로운 조종석을 가지고 있고 KF-21뿐만 아니라 F-35도 최신 조종석이고 KF-16의 개량형인 KF-16U도 개량된 조종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1뿐만 아니라 T50도 조종석을 개량할 필요가 있었고 T50은 이미 조종석을 KF-21 훈련에 적합하게 개량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KT1도 조종석 개량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기골 보강과 단종된 부품의 교체 필요성도 있었고요. KT1은 2000년경에 양산 1호기가 인도된 후에 아직 한 번도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기골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이미 단종되어서 구하긴 힘든 부품의 교체 필요성도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KT1 훈련기를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주장했던 아음속 제트 기본 훈련기 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당연한 게 기본 훈련기를 제트기로 개발하자는 안은 너무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KT1을 개량할지 아니면 신규 개발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개발을 한다고 해도 KT1의 형태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엔진 등 내부 장비만 다시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카이 측에서 이 개량안과 신규 개발하는 안을 두고 비교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카이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개량 내용을 다 적용한 개량에는 1조 1천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신규 개발하는 안은 1조 2,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카이 측에 따르면 이 기체는 이미 개량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실제로 양산 초도기의 인도가 2000년에 있었으니 실제로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근 30년이 경과한 상태라 카이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에 기체 도입 시기상 동체에서부터 날개와 엔진 그리고 조종석까지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 보고요. 그리고 카이 측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은 사업화에 5년 그리고 개량형 개발에 4년 그리고 양산에 4년에서 사업기간을 총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개발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이야기하면 카이 측 설명에 따르면 신규 개발은 2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KT1은 이미 개량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고 그래서 개량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개량을 해도 수명이 신규 개발보다 훨씬 짧다고 합니다. 신규 개발기는 완전히 새로 기체를 양산하기 때문에 18,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지게 되지만 개량 기체는 수명이 10,000시간을 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가 말하는 신규 개발 기본 훈련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형상은 기존 KT1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엔진은 터보프롭으로 1600마력 엔진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새로운 디지털화된 조종석과 그리고 KF21에 적용된 안전장치가 탑재되어서 저번 충돌 추락사고 같은 걸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이 사업은 KT1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KA1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번에 추락한 2대를 빼면 총 82대의 KT1을 가지고 있고 카이 측 계획에 따르면 신규 개발된 기본 훈련기는 총 85대가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KT1 말고도 총 20대의 KA1이 있습니다. KA1이 뭔지 아시죠? 이 기체는 KT1을 기반으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저속항공통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KA1을 저속항공통제기로 운용 중이고 FA50을 고속항공통제기로 운용 중인데요. 원래 오래전부터 생존성이 떨어지는 프롭기에 의한 저속항공통제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그래서 KA1은 후속기 없이 퇴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A1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이 측이 내놓은 일정에 따르면 본격 개발과 양산은 2029년부터 시작해서 2038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카이가 이 신규 개발 기체의 엔진으로 1600마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도 무인기의 엔진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14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카이가 1400마력이 아닌 1600마력을 이야기하는 건 국산 엔진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상이 카이가 제안안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개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카이의 제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고 카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카이의 주장대로 KT1의 개량보다는 신규 개발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카이는 이것만 선보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전동모터형 기본훈련기 개발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이에서 제안한 안은 기존의 전동모터 4개를 탑재하는 안에서 전동모터를 1개만 탑재하는 안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안은 1600마력의 단일 전동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는 충전 방식과 교체 방식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 방식은 재충전이 오래 걸리고 충전 시간으로 인해서 다시 출격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은 기존처럼 수송기 조종사만을 위한 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기본 훈련기 개발에 또 다른 안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본 훈련기를 터보프롭 엔진으로 개발해도 되고 전동모터로 개발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카이의 제안은 기존의 제안은 완전히 카이 자신들만을 위한 제안이었다면 군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카이가 말한 비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KT1의 후속기는 KT1을 개량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카이의 말처럼 신규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